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 우리는 이에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임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한다. 이로써 세계 만국에 알리어 인류 평등의 큰 도의를 분명히 하는 바이며 이로써 자손만대에 깨우쳐 일러 민족의 독자적 생존에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려 가지게 하는 바이다. 예, 제가 지금 기미 독립선언문의 일부를 읽어봤습니다. 언어는 시대에 따라서 좀 바뀌었지만 지금 다시 읽어도 100년이 지난 지금 읽어도 가슴 두근거리게 하는 문구들인데요. 오늘 3.1운동 100주년의 날입니다. 앞에서 북미 정상회담 관련돼서 좀 안 좋은 소식들 많이 전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날이죠. 예, 챙길 건 챙겨야 합니다. 그것도 100주년이 되는 오늘 말이죠. 그래서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세요. 한환상 위원장, 한환상 전 총리 오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한환상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뜻깊은 날이잖아요, 위원장님. 그렇죠. 예. 그렇죠. 사실은 제가 이제 모시면서 같이 박수를 치면서 3.1운동의 100주년도 기념하고 하노이에서 들려오는 소식도 기뻐하고 이러면서 이제 인사를 나누겠구나 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왜 하노이에서 일은 이렇게 얽힌 건지부터 좀 논평을 한 줄 듣고 싶습니다. 이거 이제 하노이에서 이렇게 생기는 것은 어떤 구조적인 흐름 이런 것으로는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예. 그러니까 그 관계되는 사람들, 주역들의 특별한 성향 입장에서 보면은 놀랄 것도 없죠. 성향 그럼 트럼프, 김정은 위원장 두 정상? 그러니까 그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이 같은 과에 속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트럼프의 특징이 뭐냐면 그 성격이 굉장히 예측하기 힘든 분이에요. 그렇죠. 리얼리티 쇼를 통해서도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쇼를 하면서 리얼리티 쇼의 진행자이기도 했으니까. 그렇죠. 그 역사적인 리얼리티 쇼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진짜 리얼리티 쇼가 현실에 등장한 것 그렇지. 같다. 역사적인 현실에 등장하는 것 같으니까 진짜 리얼리티 쇼 같아요. 이게 쇼라면은 또 후일에 다시 이어질 가능성이 있죠. 쇼는 쇼니까. 그 화난 거는 또 그 자기의 그 변호사였던 코엔이 그 의회에 증언한 것이 그게 아주 정말 파격적입니다. 정신병자다, 사기꾼이다, 다 거짓말이다 이랬거든요. 그런 식으로 트럼프를 두고. 거기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경로해서 마음이 심히 불안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심기도 불편하고. 여기에 하노이에 집중하기에는 사실 지금 미국에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럼요. 또 코엔이 또 깜짝 놀랄 정도의 아주 그 충격을 주고 하니까 이런 뜻밖의 리얼리티 쇼를 우리가 직접 보게 되는 것 같은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이게 이 국내 상황이 이렇게 벼랑 끝까지 몰려 있으니까 오히려 하노이에서 뭔가 성과를 반드시 내서 갈 거다라고 그렇죠. 좀 사실은 기대를 어제는 많이 했었거든요. 했죠. 근데 결국은 만족할 만한 성적표를 가지고 가야 하는데 거기까지 안 닿으니까 할 수 없이 깬 거. 그것도 있지만은 절박한 수준이 두 분 다 절박합니다. 절박하죠. 그 높기로 말하면 트럼프가 더 높죠. 더 높죠. 높은데 그 양보를 안 해주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안 해주니까 자기가 늘 말하는 대로 직감이라는 그 사람이 말하는 가츠거든요. 머리에서 나오는 명령이 아니고 창자에서 나오는 명령이거든요. 근데 그게 직감, 가츠를 직감 혹은 배짱 혹은 그걸 용기라고도 할 수 있고 좋게 말하면은 감각적이죠. 그렇죠. 동물적인 감각이 있잖아요, 트럼프가. 그게 있죠. 그걸로 이제 판단 내린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영원히 깨지는 않을 겁니다. 그건 아닐 거라고 보시는 이유는? 지금 트럼프가 가장 목적으로 삼는 게 2020년 대통령 재선입니다. 재선. 그렇죠. 재선에 어느 것이 도움이 되는가 이렇게 깨물어서 또 다른 용기를 보여줬다. 약하지 않다. 나 강하다. 이걸 보여줄 수가 있죠. 그러면은 자기의 지지하는 그 기본적인 계층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마음도 붙잡고 동시에 리버럴한 사람들도 좀 붙잡는 거죠. 딕테이트하고 선을 끌 때는 끊는구나. 끊는구나 해서 그런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또 이 위기를 또 우리 대통령이 또 잘 수습할 수 있는 입장이 되면 좋죠. 좋은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3.1절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사실 오늘 모신 건 이것 때문입니다. 3.1절 100주년. 정말 뜻깊은 날인데 3.1운동. 3.1절이 무슨 날인지 모르는 한국 사람 없고요. 민족대표 33인이 독립선언서 만든 거 다 아는 일이고 3.1 만세운동이 그래서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거 다 아는 일이고 유관순 열사 알고 근데 그래서 그게 어떤 대단한 의미인가? 라고 묻는다면 한한상 위원장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이건 대단한 의미인데요. 대단한 의미를 말하기 전에 제가 하나 더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 대단한 의미가 지난 100년간 이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됐어요. 그거부터 이야기해야만이 이제 그다음 대단한 거를 이해할 수 있는데. 좋습니다. 그러니까 36년간 일제 강압적인 통치 밑에서는 도대체 그 대단한 것을 일본 교육 체제가 제대로 젊은 세대에게 안 가르쳤어요. 저는 일제시대 초등학교 다녔으니까 알잖아요. 그런데 해방이 됐으면은 그거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해방되고 나서 해방이 아니고 분단으로 갔거든. 광복이 아니고 또 분단으로 갔거든요. 이 분단 74년을 지금 맞이하면서 이 74년 동안 이 땅을 지배했던 지배 엘리트들이 어떤 특징인가 하니 친일 냉전 세력입니다. 그분들에게는 3.1운동의 감동이 불편해요. 말할 수 없이 불편하죠. 그래서 국정교과서 같은 걸 통해서 가급적이면 감동적인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해방된 이후에 소위 해방과 광복된 이후에도 광복과 해방이 없었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학교를 통해서 이 100년 전에 감동적인 3.1운동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국정교과서가 그걸 자꾸 제거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국정교과서를 해서 그걸 자꾸 축소하려고 해서 이 감동이 줄어진 것이 안타까운데 마침 이 촛불 시민명예 혁명이 일어났는데 그 촛불의 특징이 그게 100년 전에 3.1운동의 등불은 지금 이제 그 타고리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게 동방의 등불이다 그랬는데 타고르 그러니까 타고리 감동한 3.1운동의 그 평화로운 비폭력 그 시위가 98년 이후에 광화문에서 각 지방에서 터져 나와서 촛불 시민혁명이 됐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모든 국제적인 언론이 굉장히 격찬합니다. 100년 전에 3.1운동과 우리 광화문에서 있었던 그 촛불이 맞닿는 지점이 맞닿는 거죠. 그 이야기를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뭐냐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은 그때 그 시위를 통제했던 주체가 일본 민간 경찰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경찰이 아니에요? 일본 민간 경찰이 아니고 경찰은 민간을 다스리잖아요. 그렇죠. 헌병들이 총칼로 다스렸거든요. 헌병이라면 군이죠. 통제하는 헌병이 나와서. 그렇죠. 왜 어떤 차이인 거죠? 그 굉장한 차이죠. 일본이 동양평화를 내걸고 한국을 이렇게 병탄 삼키고 이게 강점하고 식민지로 만들었을 때 자기들은 이 한국의 낮은 수준을 높은 수준을 높여주겠다. 또 동양의 평화를 위해 산다.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 명분이었죠. 그 잘했는데 그 10년간의 아주 무자비한 그 탄압에 대한 우리 전민족적 항거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비폭력과 전민족적 민중적 이 자발적인 참여 이 두 가지가 3.1운동의 아주 감동적인 측면이에요. 왜 그런 거 아니? 헌병이 총칼로 다스리는데도 돌을 던졌다든지 하는 거는 거의 없어요. 그저 독립만세만 외쳤단 말이죠. 태극기 들고 독립만세. 그래요. 그러면서 칼로 죽은 사람도 있고. 그러네요. 또 17살 먹은 유관순 열사는 그 나이에 얼마나 심하게 고문을 받았는지 나중에 사인이 나왔는데요. 참 말하기 힘듭니다. 자궁 파괴 뭐 이런 거 얼마나 심하게 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기차게 일관성 있게 비폭력으로 나왔다. 이게 감동이었는데 그 감동을 전국적으로 했으니까 더 감동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그때 이제 외롭게 인도에서 영국 제국주의와 싸웠던
간디와 그 네루 쪽 사람들이 저 어느 나라 사람들인데 동양에도 저런 나라가 있나? 자기들은 극소수가 하는데 저기는 어떻게 전 민중과 민족의 10% 이상이 저렇게 선과 계급과 종교와 지역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동참했는가? 놀랍다. 그러니까 타고르가 그것을 동방의 등불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간디의 비폭력주의도 다 이 영향을 받은 겁니까? 받았죠. 우리의 3.1운동을. 그게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하니 간디의 1급 참모인 네루가 영국 독립운동을 세차게 하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렇죠. 자기 스승인 간디도 갇혔지만 갇혀서 편지 딸 16살 먹은 딸한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모아서 세계사 편람이라는 책으로 3권이 나왔어요. 그 2권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코리아가 있다. 코리아란 나라가 있다. 있는데 일본의 경찰이 참 잔혹하고 통제했지만은 끈질기게 저항했다 하고 마지막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도 이제 갓 대학교를 나온 젊은 여성들, 소녀들이 그 일에 앞장섰다는 사실을 안다면은 너도 감동할 것이다. 그게 책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에피소드를 말씀드릴게요. 1919년 3월 1일 이런 그 명예로운 전민족적 이게 평화 비폭력 운동이 일어났을 때 파리에서는 1차 대전 끝나고 이제 강화회의가 열리는데 거기 우리 김규식 선생이 이제 대표로 갔죠. 여운영 선생이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몰래 보냈죠. 보냈죠. 보냈는데 그때 아세아 쪽에서 소위 약소민족의 그 독립을 위해서 그 부르짖는 젊은 청년들이 거기에 열심히 모였는데 그게 월남에서 온 청년 호찌민이 있었어요. 호치민 주석. 그렇지. 호치민 주석이 있었는데 그때 호치민으로서는 20대 초반인데 자기 나라가 그 프랑스에 파리에서 했으니까 그 파리가 있는 프랑스가 자기 나라를 삼켰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식 민족이죠.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 호지민은 청원 정도 해서 자기들 대우받으려고 하는 정도의 아주 부드러운 투쟁을 할 생각이 있었는데 우사 김규식 선생을 만나서 세계 정세를 이야기 듣고 지금 백인 중심의 서방 제국주의는 소위 소셜 다윈이즘 양육강식하는 사회 진화론적인 차원에서 아주 무자비하게 약소국을 수탈하고 억압하고 차별한다. 그러니까 그런 청원 정도에서 안 된다. 그런 거를 깨닫고 호지민이가 거의 매일 우사를 만나요. 그게 뭐냐면 호지민 위험한 이 청년을 늘 따라다니면서 그 모니터했던 파리 경찰청의 그 형사의 보고서가 요즘 나온 거예요. 호치민이라는 청년이 요새 코리아에서 온 김규식이라는 사람을 만나고 매일 만나러 다닌다. 만나는데 스승처럼 존경하고 감동받고 또 모니터를 했어요. 무슨 이야기 하는지. 이제 그게 이제 나오니까 3.1 운동이 이렇게 감동을 줬구나. 세상에. 그러면은 간디한테 영향을 준 것도 우리 3.1 운동이고 호치민한테 영향을 준 것도 우리 3.1 운동인 거예요. 그렇죠.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1919년 현재 100년 전 약소국 중에 인구의 10% 이상이 참여하고 그리고 비폭력으로 끝까지 하고 감동을 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입장을 하기 위해서 국제회의 같은데 자기 돈들을 내갖고서 그 대표를 파견하고 하는 그런 나라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때 영국, 독일, 미국, 프랑스 이런 나라가 선진국이고 민주주의 한다 그랬는데 자기 나라 안에서는 자기 백성을 다룰 때는 민주적으로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대외 정책에 있어서는 잔인한 제국주의적인 패권주의적인 정책을 했거든요. 약육강식. 그렇지, 약육강식. 소셜 다윈이즘. 그러니까 우리 3.1 운동이 그 당시 가장 선진국의 제국주의적 위선적 이런 약탈 정책에 대해서 정신 차리라. 왜냐하면 이 3.1 운동이 생기고 감동받았던 애국자들이 거의 한 열흘 후에 상해 망명 임시정부를 세우고 헌장 1조에 우리는 민주공화국이다. 국민이 주인이다.
이걸 밝힘으로써 서방의 위선적인 민주주의에 대해서 경고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소국 국민에게는 희망을 주고 예. 패권 위선 국가에 대해서는 경종을 울리는 그런 걸 했으니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하죠. 지금 말씀 쭉 듣고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 내에서 3.1운동 뭐 유관순 학생, 여학생이 만세운동 부르다 고문당해서 아유 불쌍해가 아니라 세계사적인 의미가 있는 어마어마한 운동. 그 어마어마한 운동을 한 분이니까 유관순 열사인 거고. 열사지. 유관순 열사의 그런 걸 보고요. 제일 감동했던 사람이 뭐냐면 중국의 북경대학 학생들이 3.1운동 일어나고 나서 한 2달밖에 안 돼서 네. 5.4 운동이 일어났죠. 그렇죠. 이 5.4 운동은 최근에 시진핑 주석이 네. 오늘의 중국의 위대한 세 가지 역사적 사건을 이야기했어요. 하고 이 세 가지 사건에 앞서서 네. 1919년 5월 4일 북경대학에 이것은 대단한 거다 평가를 해줬어요. 야,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영향을 많이 끼친 거네요. 영향이죠. 진짜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내가 요즘 그런 말 합니다. 족탈불급이란 말 아세요? 족탈불급 알죠. 예. 예. 아무리 그 사람을 따라가려고 네. 맨발 뻗고 해도 못 따라간다. 못 따라간다. 지금 현재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많이 앞서가고 있지만은 예. 100년 전 민주주의도 잘 모르던 우리 선배 조상들의 그 비폭력 평화 정신 그거 보면요. 현재가 과거의 족탈불급이요. 부끄러워요. 야, 이제는 우리 민주주의 정말 발전했다. 우리 대단하다 하지만 그때 그 선조들의 3.1운동 하던 비하면 족탈불급이에요. 그 용기가 저는 어디서 났을까요? 궁금해요. 근데 그 용기가 무시무시한 그 용기는 일제 나는 그 우리 민족적 DNA 속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3.1 운동에 앞장섰던 33명 가운데 변절하신 분들이 3분 있다고 하지만은 그분들은 다 종교인들이었어요. 기독교가 16명이고 천도교가 15명이고 불교가 2명인데 진짜 종교의 본질은 나를 버리고 그렇죠. 나를 내려놓고 그렇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정말 평화와 인권과 정의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거든요. 그 종교인들이 그런 정신으로 했어요. 이기적인 나를 죽이고 사사로운 이익을 죽이고 정의라든지 평화라든지 이런 공공적인 가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는 그 예수의 정신. 그렇죠. 그것을 실천한 사람들이죠. 그러네요. 사실 그게 예수의 정신이죠. 예수의 정신이죠. 알겠습니다. 3.1운동에 대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운동, 세계사적인 영향을 준 어마어마한 운동인데 우리가 너무 모르진 않았지만 참 소소하게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게 아닌가 이런 반성을 하게 되는데 3.1운동 100주년의 날 한환상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시점에서 3.1운동이 가능한가? 즉 2019년 3월 1일에 갖는 이 운동의 의미는 아까 말씀하신 촛불 명예혁명. 촛불 명예혁명. 그 촛불 명예혁명이 왜 명예냐면은 제가 체험한 게요. 하루 그저 차벽으로 막혀 있는데 남자들이 차벽으로 뛰어 올라가서 청와대로 이제 막 진군할 것처럼 하니까 그 옆에 있던 그 소녀들이에요.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대학생인지 알 길이 없는데 내려와. 그러니까 그 올라가던 남자들이 안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는데 내려와 해서 안 내려오니까 비폭력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르르 내려왔어요. 그때 내가 깨달은 게 이게 3.1운동 비폭력 평화운동의 부활이구나. 유관순이구나. 그렇지. 소녀들이 유관순의 후예들이구나. 그때 이야기하는 그 나이도 비슷하고요. 그러네요. 유관순의 그 비폭력의 외침에 스르르 내려왔어요. 이게 3.1운동의 부활이에요. 그러네요. 감동적이잖아요. 진짜 감동적이네요. 우리 사회가 지금 굉장히 서로 갈등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심지어 이제는 지역의 갈등을 떠나서 노년층과 젊은층, 진보와 보수, 남자와 여자 갈등까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온갖 다차원적인 갈등들의 갈등이보다 발악. 이것의 결국 근원적인 해결책은 100년 전 3.1운동 그 비폭력 정신을 생각해라. 그 사람 그게 발선이죠. 발악의 반대란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악의 반대는 선이니까 예, 발선. 3.1운동에 예. 그 어린 유관순이나 예. 나이가 많은 분들도 다 예. 발선을 한 거죠. 일본 제국주의에 대해서.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랑스러운 것이죠. 예, 예. 그걸로서 우리 평화도 만들고 민주주의도 더 성숙시키는 게 오늘의 우리가 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 정말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한완상 위원장, 한완상 전 총리 모시고 말씀을 듣고 나니까 가슴이 찡하면서 이 3.1운동이 100년이 지난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도 이렇게 큰 울림을 줄 수 있구나. 정말 대단한 거구나.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예, 건강하시고요. 올 한해 하실 일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정말 건강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완상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